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도정의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 상품 개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크 교육관 이전,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 통합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적 문제와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전략의 구체화에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력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있고, 대구시는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로 여론조사나 시도의회의 의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미래 삶이 걸려있는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헤쳐버릴 사안은 아닙니다.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대구 경북이 한순간에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실패로 끝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의 내용과 실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적,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주장하는 시도의회 의결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로 보나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대구 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할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또한 그야말로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그때의 인식이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도민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견에 보이는 대구시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행정통합 과정을 보면 대구시는 경북 북구권 발전 방안과 청사 위치 문제를 포함한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등 각종 이슈를 선점하면서 행정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대구시의 독주에 우왕좌왕하는 끌려다니는 있다는 예상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안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갑론을박을 통해 도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야만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방 관광상품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극심한 경제위기는 과거의 보릿고개를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진취적 리더십과 그에 부응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업적과 그들의 발자취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과거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껏 그래 왔듯 단순히 기록으로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실제 현장의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는 역사 탐방 관광 상품의 개발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쉼없이 띄워온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만 해도 꿈이 국가산업단지,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주 법원 관광단지, 포항제철소, 안동댐 등이 있고 서울 천호대교, 경기도 팔당댐, 대전 카이스트, 부산 고리 원자력, 경상남도 남해대교, 충청남도 삽초교 등 전국의 많은 곳에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장소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쳤는지 설명하고 기념하는 표지석을 세우고 사람들이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부터 출발하여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광장에 이르는 일종의 순례길 형식의 역사탐방 관광상품을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이 관광도 즐기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 공식 앱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순례를 완료할 시 경상북도의 특산품을 제공한다면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 추진 사업의 흔적과 장소를 정리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는 역사탐방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하여 도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 랜드마크로 조성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지역으로서 그간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다양화시키고 확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마을운동이 경상북도가 개성스럽게 할 객체가 아니라 경상북도의 주요 역사 관광 자원이 되는 주체라는 인식이 전환과 함께 우리가 보유한 새마을 자원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활용해 딱딱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900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적 중심지 역할을 위해 7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89만 명이 넘었었으나 대부분이 구미 시민으로 다른 지역 방문은 지극히 저조합니다. 새마을의 세계적 중심지가 아니라 전국 중심지라고 하기에도 무색합니다. 또한 관리 운영이 2021년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이전되었으나 테마공원을 활용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실상 시설 유지와 대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새마을재단 주관으로
22개 시군이 참여해 새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새마을과 관련한 행사나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관광 상품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새마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일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오감 체험이 가능한 교육 체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새마을 정신과 운동에 대해 배우고 다시 새마을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진로와 일터가 마련되어 선순환적 인재 양성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도내외 관람객에게 좋은 홍보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상징성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소기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커 교육관 이전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교육에서 메이커 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미래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글로벌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만든 경북 메이커 교육관 맹글마루입니다. 여기가 새마을 테마공원인데 그동안에 좀 방문객이 좀 저조했잖아요, 그죠? 메이커 교육이 저는 미래의 새마을 교육을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현재도 많은 학생과 가족, 교육 관계자가 메이커 교육관을 찾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메이커 교육관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616곳의 학교와 기관에서 총 6만 1910명이 메이커 교육관을 다녀갔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자체만으로는 방문객이 저조했지만 메이커 교육관이 들어온 후 방문객들에게 메이커 교육과 박정희 테마 관광을 한 번에 경험하게 하여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 교육청은 메이커 교육관의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 본 의원은 매우 큰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고 도민을 비롯한 잠재적 방문객들은 메이커 교육관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 위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메이커 교육관을 이전이 아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 두고 교육청과 경상북도 구미시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전이 아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등 교육청과 경상북도와 함께 상생발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유보통합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어린이집은 복지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교육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유보통합 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에 교육청과 경상북도가 함께 제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2015년 누리과정 보육 대란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 교육 자격, 관리 부처 등 많은 차이가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철저한 이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나왔지만 인력,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유보통합을 주도하는 교육청에서도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철저한 준비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 특수시책 보육사업이 현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면 지자체의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실행계획에 의하면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공휴일 및 방학 중에도 상시 운영하며 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사와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는 더욱 부족한 사항입니다. 셋째, 취약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보육 지원이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하여금 영유아들의 편견 없는 사고와 태도, 행동 함량을 지원하고 특별한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에는 장애와 보육 지원, 다문화 보육 지원, 야간 연장 보육 지원, 영아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정, 장애와 영아 등에 대한 바람직한 보육 환경 제공과 개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북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지역사회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서 유보통합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특수시책 보육사업 유지, 교사의 안정적 확보 방안, 취약 보육 지원 강화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절차와 과정,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탐방 관광 상품 개발,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일극 체계와 이로 인한 불균형 현상으로 지방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직면하는 국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축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나아가 다양한 발전의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가 대개조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해법을 제시하고 시도민들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이 명확함에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중요한 고비를 못 넘고 대구시와 공동한 마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질지라는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는 지금입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통합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방시대의 꿈은 도지사 임기 내내 가져온 저희 소망이자 사명이었습니다. 통합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우리 대구 경북이 주인이 되는 자치권 기반의 지방시대를 여는 길입니다. 우리끼리 지역과 권한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중앙에 요구하고 받아들여 와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향하는 통합 모델은 광역시와 도가 합쳐서 기존의 광역시 체제와는 다른 특별한 유형의 자치단체로 가는 것입니다. 기존 광역시나 도보다 더 많은 권한과 특례를 부여받아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로 가는 것이지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기존의 행정체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경상북도 체제와 대구 광역시 체제는 다릅니다. 대구 광역시제는 기초가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광역의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구 체제는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 광역이나 특별시 체제는 구 단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 단위는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시에서는 광역 체제로 가자. 이름을 특별시로 하니까 서울 특별시 좀 하라. 이건 말씀을 쉽게 드리면 시군의 권한을 뺏어서 새로 만드는 특별시에서 권한을 다 갖자. 이런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오면 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도 시군에 넘겨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군에서는 30층 이상 건물을 허가를 못합니다.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넓이로 어떤 크기든 중앙 권한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시군의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하기는. 하천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하천을 지금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우리 지방 하천인도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부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상 정리하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천을 권한을 우리가 갖습니다. 낙동강도 그렇고 이 앞에 내성천도 그렇고 경주에 지난번 대종천이 범람했는데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 현장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아와서 우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군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내려주는 겁니다. 그 시군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구처럼 하면은 모든 계획을 광역정부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여기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권한을 줄였을 때 시도 통합이 되겠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로 이임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알맹이 그럼 도시계획을 하는데 포항, 구미, 안동 도시계획이 다 다른데 그것을 광역정부에서 하겠다. 포항에 청사를 두겠다 하는 이야기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4개를 관할을 한다. 그 4개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포항시 청사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그 권한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권한을 많이 가져오고
또 중앙에 있는 재정을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자치권을 크게 하고 재정도 확보하는 이게 자치입니다. 제가 여기 자리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앞에 있는 소나무, 여 앞에 보이는 낙동강, 대학교, 산업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중앙에서 하니까 이거를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강력정부도 너무 일이 많아집니다. 일부에는 시군을 내려주는 그런 자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대구광역시처럼 하겠다. 대구광역시는 또 서울시처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6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는 합치면 거의 2만입니다. 2만. 33배가 됩니다. 33배를 어떻게 강력정부에서 도시계획하고 상수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기본 자치는 시군 자치입니다. 우리는 시군 밑에 자치는 안 하는데 더 생활 자치는 읍면동 자치입니다. 원래 읍면동. 그래서 유럽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다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 아래 주정부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있으면 거기 LA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여러 시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각자 계획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영덕군에 도에서 연수를 지으려고 하면은 영덕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도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 어차피 도와 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을 안 내려주고 독자적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이걸 28까지 답변 내놔라. 그래서 오늘 답변 제가 냈습니다. 시군 자치 강화를 해야 된다. 중앙정부권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포항의 청사를 둘러가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권한을 다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권한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다른 시도에 통합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발전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하면 전남 강주도, 부산 경남도, 대전 충남도 옛날에 광역시로 뛰어갔던 것을 다시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서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균형 발전을 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뭐 확실한 건 주민투표 하는 겁니다. 미래를 정하는 일에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의회에서 통과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만약에 중앙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권한을 많이 갖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도민들이 다 좋아하고 여론조사 해보면 알거든요. 다 좋아하는데 굳이 몇백억 들여서 주민투표 할 필요 있느냐. 주민의 대표들이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가서 도저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긴가민가 한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 탐방 관광상품 개발과 새마을 관광 테마 공원을 활성화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크 교육관 이전과 유보 통합 관련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교육청 메이크 교육관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이크 교육관은 2020년 7월 경북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글로벌관 지하 1층과 지상 1층 공간을 구미시청으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하여 개관했습니다. 당시 그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인데 사실 새마을운동에 그렇게 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지 않으셨고 또 방문객도 저조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학생들 메이크 교육관이 들어가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각 쪽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때 MOU를 맺었고 또 당시에는 형편이 되면 우리가 3개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2개청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형편이 되면 그것도 앞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4년간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해 6만여 명 올해 7월 말일까지만 해도 3만 6천여 명이 이 메이크 교육관을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 시설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 방문객 또 우리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왔습니다. 특히 이 전시 체험과 수업 공간이 각각 그 3개실에 불과해서 일선 학교에서 한 학년이 같이 오면 좋은데 이 한꺼번에 같이 오지는 못해서 2일, 3일 방문하는 뭐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또 이 메이크 교육과 테마 공원이 방문객이 많지 않았지만은 구미시에서 경상북도로 관리가 이관된 이후에는 안에 컨텐츠도 많이 정비를 하고 해서 관광객도 증가를 하고 또 새마을운동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추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를 했지만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경비도 들기 때문에 우리 그 금호공업고등학교 내 유부지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4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AI 디지털 기술 등 미래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금호공고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추가 공간 확보에 대해서 구미시와 경상북도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형편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보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보 통합은 참 오랜 수건인데 이 국정 과제로서 지금 현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최근 영유아 시범학교 운영,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 추진,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유보 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여 교육청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유보통합 추진단, 자문단, 시군별 협의체, TF 등을 구성해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교육청을 운영하면서 방과 후 과정 학급 운영비 학급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원 연수, 유아교육체험센터의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돌봄 격차 완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형 유보통합 정책 연구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영유아 시범학교 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각 10개 기관, 총 20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이상적인 통합기관의 모습을 현장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 9월 1일자로 경북교육청 인력 2명을 경북도청으로 파견해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공동 수행하며 빈틈없는 사무 이관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유지,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이 저출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지금 이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유치원 어린이집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청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정 규모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빈틈없이 이관되었을 때 본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뜨리지 않고 다 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이제 넘어가니까 우리는 뭐 축소하겠다 이런 걸 의원도 걱정하시는데 저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사의 안정적 확보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연수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지금 추가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 및 다문화 영유아 지원 등은 유보 통합이 직면한 핵심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 시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 통합기관 제도 마련 등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영유아 시범학교 사업을 올해 20개 하고 있는데 66개로 확대하고, 장애 및 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계층 보육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수고는 유보 통합을 통해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박정희 대통령 추진 사업의 흔적, 장소를 정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는 역사 탐방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닦은 대통령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주목하고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진행된 중화공업 육성,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국가개발 사업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발자취를 짚어보는 것은 역사적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는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 2017년 탄신 100도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정기발간, 기념우표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상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사적 흔적과 장소를 정리하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대통령 마케팅은 세계적 트렌드이고 그 파급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금호산 도립공원 지정, 역사자료관, 새마을평화공원 건립, 보존 등 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청운의 꿈, 박정희 로드를 주제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새마을 테마공원, 문경 청운각, 김천직지사 등의 역사적 발자취와 함께 지역 명소인 금호산과 문경세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만들고 설명회와 펌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와 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인 구미 국가산단, 포스코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산업관광과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많은 새마을운동과 국가산단 산업현장 마케팅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